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고변동성이 출현했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따라서 오늘 갭 상승 출발 후에 끝내 그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밀렸으나 그래도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면서 중립적인 모습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다만 일봉상의 구조 자체는 고가권에서 이제 흑산병이 출현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 또 끝이 났고요. 자, 어떤 내용을 또 업데이트하고 또 오늘 시장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2.72%나 상승했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2,219억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2.64% 큰 갭상승 출발 후에 내려오면서 장중 한때 갭을 모두 커버했다가 반등해서 0.65%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상수지 발표 있었는데요. 9월 경상수지는 134.7억 달러로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소매 판매 발표와 BOE 통화정책회의 있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베스 에맥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연준이사들이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매파적 발언이 많아지고 있어서 해당 일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베스에맥 연은 총재나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는 최근 여전히 고물가를 의식하며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스탠스를 유지하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전 아스트라제네카 등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전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559억, 풋옵션에서 271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리뷰 영상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11월 6일 오늘 주요 블록딜 협의 대량 거래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물은 630콜, 627.5콜, 요거는 좀 대량 거래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산을 포함한 620콜, 청산을 포함한 610콜, 청산을 포함한 590콜, 그리고 580콜, 577.5콜, 570콜, 청산을 포함한 560콜, 572.5풋, 570풋, 560풋, 55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1월물로는 600콜, 570콜, 580풋, 570풋, 청산을 포함한 555풋 등이 거래됐고요. 2월물에서는 670콜, 580콜, 570풋, 55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3월물로는 600콜, 590콜, 565풋, 560풋, 525풋, 500풋, 490풋, 445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6월물로는 595콜, 575콜, 490풋, 청산을 포함한 480풋, 45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또 꽤 많은 거래가 나왔죠. 다양하게.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파생반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전체적인 개요죠. 흐름. 먼저 외국인 선물 커버에 의한 전일 야간장이 초강세였습니다. 전일 위클리 옵션 포지션 외국인 상방 스위칭 이후에 야간이 급등, 야간장에서 급등이 나왔고요. 현물에서 크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만 땡긴 상태로 오늘 아침에 초반에 고가 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했었습니다. 아침 본장 시작 후 밀리기 시작해 갭을 모두 커버할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일봉상의 추세가 이탈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일봉상의 추세는 여전히 그 밑에서 출발했었고 그 상태에서 갭이 많이 발생해서 차익부터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갭이 뜨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이제 본장 시작하면서 이제 흔들었던 거죠. 여기서 시가봉을 먼저 깨면서 여기서부터 크게 밀렸는데 이 변동성 자체가 20포인트나 떨어졌던 고변동성 장세입니다. 중요 자리는 여기서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1차 지지 조금 멀었어요. 시가 대비 상당히 멀지만 거기까지 일단 가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탈봉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눕혀있는 M자봉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이탈, 그 다음에 블루라인까지 직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볼벤이 드디어 일자를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였고 그게 20포인트나 되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공간이 열리는 상태였는데
시장은 그 자리를 사수하고 옵션의 프리를 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렸고, 이때 멀리 열어뒀던 1차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1차 지지라인인 567점이, 이거는 파생반 정규 회원방에 제가 매일 8시 41분부터 42분 정도에 중요 라인들을 잡아드립니다. 이제 그 라인에 해당하는 자리였죠,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반등 나왔고, 실제로 파생반 회원님 중에서는 요 구간을 어제 오버나잇 야간에 풋옵션을 요렇게 수익 내셨던 분이 계셨죠. 그 다음에 수익 내역이나 이런 매매일지 이런 것들은 카페에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도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초대 받으셔서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마치고 카페 매매일지 공부하는 복귀 트레이딩 리뷰 시간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생반 텔레그램 외적으로 구독자 텔레그램방도 있으니까 구독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같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후 재차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와 기존 위클리 풋옵션 매도와 당일 위클리 풋옵션 매도 등에 의해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며 결국 오늘 생긴 갭을 모두 커버했다가 전일 반복 지지했던 자리와 블루라인을 딛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자, 오늘 마지막 최종 라인은 사실 어제 있었던 중요 라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후반부에. 자,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자리가 뚫리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뚫리면은 이제 550선 중요 자리, 그리고 전일 자리 잡았던 544자리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내일 지켜지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 매도가 초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결국에는 끝내 그 풋옵션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오늘 들어왔던 개인들의 양매수 포지션, 특히 콜옵션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까도 계산된 걸 이따가 또 올려드리겠지만 한 40억 이상, 5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부터 수급 대비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이 펼쳐지며 어디요? 아까 터닝한 요 시점 이후로 수급 대비 강한 반등이 나오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선물을, 기존의 매도 물량을 환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그렇게 하방으로 방해를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의아했던 것은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들 콜옵션 계속 유도하고 수익을 주면서 결국에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밀렸으니까 프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이든 월몰 옵션이든 지금 프리가 굉장히 살찌워져 있는 상태였죠. 옵션.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밀리면은 금방 막판에 프리가 쭉쭉 빠지게 되죠. 이때 그러면서 이제 옵션의 프리를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했고, 이때 외국인은 이미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양매도로 돌려둔 상태였습니다. 상방으로 가지고 있던 걸 아침에 정리를 꽤 하고 나서 양매도로 돌려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으로 약간 위쪽에다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거를 최대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개인 위클리 콜옵션 수익을 어느 정도 내주면서까지도 오후장까지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서서히 하락하던 증시는,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서서히 하락하던 증시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죠. 14시 39분경에 급락에 베팅한 대규모 위클리 풋옵션, 즉 572.5 위클리 풋옵션에 약 7억에서 8억 정도의 베팅을 했고, 최종 수익이 한 15에서 2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베팅을 했던 큰손 개인 베팅과 함께 추가 하락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2시 30분 9분 2시 40분 이때부터 종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 큰손이 베팅을 하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방송 시간에 다뤄봤죠. 여기서 풋옵션을 강력하게 대략 한 7, 8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거를 홀딩하면서 결제까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1.5포인트. 자, 이거 차트 보면서 볼까요? 이거 라이브 방송 때 다 봤던 거니까. 자, 보시면 위클리 풋옵션 오늘 572.5풋 요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때입니다. 여기서 대량으로 확 들어왔죠. 그래서 큰손 개인 누군가가 자, 이거를 급락하던 시장에 중간에다가 올라타가지고 왕창 들어와서 한 대략적으로 1.5포인트가 되죠. 이거를 가지고 결제까지 들어가서 결국 결제를 4포인트 넘는 지점에다가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4.12에다가 4.12로 결제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7, 8억 들어가면 수익이 꽤나 잡히거든요. 15억에서 20억 정도. 대략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오늘 취한 것을 구경했습니다. 같이. 야, 어떻게 그걸 들어가 가지고 쭉 지키고 있을까 하는 식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 후반부에 같이 보신 분들은 또 이 과정을 또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니 이런 것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베팅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구나. 다만 이게 개인들의 포지션이라서 뭐 어떻게 개인들을 먹여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경우는 항상 대중들의 포지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큰 손이 대중성의 포지션, 대중적인 포지션을 취한다면은 그거는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어떤 게 더 이득인가를 따질 겁니다. 대중들의 포지션은 상방이었죠. 양방이긴 하지만 양매수긴 하지만 콜옵션에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면 대중들한테 수익을 주는 거고, 대중들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큰 손은 특정 돈을 한 번에 많이 쓰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거죠. 개인들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성을 지녔냐 아니냐. 그런데 오늘은 상방 쪽이 콜옵션 쪽이 대중성을 좀 지녔고,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하방으로 주는 것이 큰손 베팅이었습니다. 그게 대치가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큰손 쪽을 수익을 줘도 이쪽에서 손실이 커지니까 나머지들에서 커버할 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투가 콜옵션 매도 베팅이었으니까 조금 더 하방이 더 유리해서 그런 힘을 또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이 힘이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 시장이 치중되어 있는지 좀 세기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증시는 고가에서 3음봉이 나란히 발생한 후, 자, 다시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3음봉이 나란히 발생한 후에 나란히 발생하고 이제 흑산병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가권에서 음봉 3개가 나란히 나온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정석은 음봉이 이렇게 탄생하고 걸쳐서 음봉 나오고 걸쳐서 음봉 나오는 요거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뭐 3개가 나왔어도 흑산병이라고 보죠. 이는 확률적, 이론적으로 추세 전환 및 조정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인 겁니다. 다만 이론상 고확률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음봉 구간을 덮어내는 상승세가 발생하면 그 힘이 더 강한 것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확률적인 거지 100%는 아니니까 저확률이 발생한다. 그럼 그 힘이 더 세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또한 오늘 10만원을 지키려는 싸움이 지속적으로 붙었으나 끝내 10만원을 지키지 못하고 이 또한 흑산병이 나왔죠. 고가에서 똑같이 나왔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전일 종가인 565.5, 자, 선물 차트 보시고 전일 종가, 자 여기요, 자 여기 부근, 자 이 부근 여기를 이제 밑에서 이탈해서 출발하는 경우는 차익 물량이 더 확대되며 밀리기가 쉬운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방어세가 더 들어오기 쉬울 것이라고 추정되며 최근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의해 현재 출현한 흑산병은 돈의 힘으로 덮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어쨌든 대기 자금도 많고 하니까요. 이때 외국인의 월요일 위클리 콜옵션 청산 및 보유 여부에도 주목할 예정입니다. 오늘 목요일 만기가 끝나고 바로 월요일 위클리 콜옵션 41억이 들어왔죠.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장세 판단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더해 내년 코스피 상단을 7,500선을 제시한 KB증권을 포함한 증권가에서 증시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모습은 평소와 다르게 시장이 더 강하게 받아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보고 시장 당일 흐름에 주목하며 풀어가야겠습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부근에서 다음 위클리 옵션인 월요일 위클리 콜옵션을 41억 매수한 외국인은 또 한 번 최근 상승장에서 보였던 위클리 옵션 매매 패턴을 다시 한번 유지했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는 동안에 외국인은 위클리 만기가 끝나면 다음 위클리 콜옵션 땡기고 그거를 상방으로 결제시키고 다시 그거 끝나면 또 다음 콜옵션 땡겨가지고 그거 상승으로 결제시키고 또 끌어올려서 또 결제시키고 했죠. 그러나 이 직전 주에는 한번 다음날 접었다가 다시 올라가겠네 하고 즉 월요일에 들어왔던 거를 화요일에 청산했다가 수요일에 다시 들어오면서 목요일에 상승 결제 시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월요일 거를 월요일 위클리 옵션을 들어왔었죠.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그 뒤에 자 여기입니다. 이 중요할 때 여기죠. 월요일 만기에 상방으로 요거 아마 그 전에 요게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 위클리 예시를 든 겁니다. 자, 여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였죠. 움직임이. 자, 요 순간 여기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만기가 풀양봉으로 끝나면서 목요일 때 들어왔던 위클리 콜옵션이 수익으로 전환돼서 끝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청산을 했지만 다시 들어왔죠. 근데 월요일 풀양봉으로 끝난 날에도 목요일 위클리 옵션, 즉 오늘 만기인 위클리 콜옵션을 40-50억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청산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방 결을 탔어요.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목요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잠시 약간 상방으로 바뀌긴 했죠. 스위칭만 살짝 만들어놨지 저 위에서 땡긴 건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 만기가 끝나자마자 월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41억 들어온 상태니까 이거를 추적해야겠죠. 그래서 단 지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시에 목요일 콜옵션 매수분은 화요일에 바로 청산하며 하락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체크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40포인트 위에서 종료한 만큼 오늘도 당일 진폭은 위에서 약 20포인트 밀렸고 반등 또한 17.7포인트로 역시나 초고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구간이었죠. 오늘 이거 이렇게 오늘 이 구간에서 자, 여기가 이제 20포인트 떨어지고 17.7포인트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야간에도 밑에서부터 위까지 약 17.6포인트나 움직이는 수준으로 주야간 초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변동성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4컷 정도 잘라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진행하면서도 또 정혜연 정규 반에는 이렇게 시시각각 계속 타이핑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8시 44분 글입니다. 갭상승이 크기 때문에 어제 들어간 사람들의 차익이 나오는지부터 살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갭상승 큰데 차익 나오는지부터 살펴야겠다. 시가봉 이탈됐죠. 현재 위클리 옵션에서는 외국인 개인 위클리 옵션이 상방이고 금융투자가 사실 플러스 기타법인과 금융투자가 하방 포지션을 감당 중이었습니다. 8시 50분에는 야간에 선물을 매수했던 외국인은 오늘 프리장에서는 소폭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포지션 변화에 주목하며 자, 위클리 옵션 외국인 상방이었는데 정리하고 양매도로 바뀌었었죠. 변화 나온 거 체크. 오늘 시장도 고변동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달러 선물 1440원 지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야 되는데 지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봉에 체크했던 내용 이거 빗각 보자. 두 번째 컷은 요렇게 가려지나요? 네, 이렇게 안 가려지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가려지죠? 전일 9시 2분입니다. 본장 시작했죠. 전일 개인 위클리 콜 매수 수익 플러스 위클리 풋매도 수익 잡히면서 출발했어요. 초반에 개인들 수익 잡히면서 출발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상방 외국인과 함께 따라서 상방 배팅했는데 상승 출발했잖아요.
9시 7분에는 시가 이탈로 한번 흔들기. 밑에 오늘 생긴 갭은 숫자로는 멀어 보이죠. 오늘 여기까지가 갭인데 이거 굉장히 멀어 보이죠. 여기가 565 정도 되고 여기가 580이니까 17포인트란 말이에요. 멀어 보이죠. 근데 요즘 진폭 변동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 멀어 보이는 걸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열어둬야겠습니다. 그게 9시 7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커버했죠. 커버하고도 남았죠. 9시 9분 어제 급락 후 급반등으로 이어진 모습이기에 오히려 오늘 상승 마감을 못 시키면 매물만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음봉으로 마감하면 매물만 여기 쌓이게 됩니다. 시가 전후 싸움이 지속되고 있었고 현재는 돌파 후 잠시 오르다가 차익에 의해 이탈하고 한번 슬쩍 밀렸는데 그게 6포인트씩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9시 10분은 시가보다는 시가봉 몸통으로 보는 게 좋겠죠. 8시 57분 돌파도 있었으니 요거 6포인트 이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9시 9분이면 요거네요. 여기 흔들린 거. 그래서 시가봉 이탈한 거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죠. 자, 9시 12분에는 어제 개인 위클리 품매도 61억에 이어서 오늘도 품매도를 추가하고 있어요. 일단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벌써 고가 대비 10포인트, 당일 고가 대비 10포인트가 하락한 시점이었고요. 레드라인 체크 자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지 자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오늘 첫 번째 싸움터, 시가 전후와 아침 프리장, 시가 전후 여기 첫 번째 싸움이 여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시 5, 6분 기준음봉 발생하며 자, 기준음봉 시가봉을 이탈한 하방 에너지가 발생하며 차익 에너지가 승리한 뒤 11포인트 하락 후 레드라인에서 싸움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싸움터였고요. 이 다음 자리는 1차 지지에서 오늘 갭을 모두 커버하는 자리죠.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다음 자리가 여기라는 걸 언급을 드렸던 거고 이걸 노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보거나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요 정도를 트레이딩 하거나 충분히 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롱으로 잠깐 단타했을 수도 있고 나스닥 분봉은 그때 같이 하락했고요. 9시 25분에 오늘 갭만 다 커버해도 17포인트 진폭이 나옵니다. 이게 17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당일 진폭이 15포인트가 발생했던 시간이고요. 2평 색깔마다 한 번씩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전히 현재 변동성 지수는 4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후 유지 중이었고요. 역시나 고변동성이다. 그 다음에 요거 수정 1차 지지예요. 1차 지지, 그 다음에 노란선 부근에서 제동이 걸린 시장은 프리 빼는 시간으로 넘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진폭이 다 나왔다고 단정 짓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진폭이 더 확대됐죠? 블루라인까지. 그 다음에 프리 빼는 시간으로 간 거예요. 프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리 빼는 시간으로 넘어갈지. 자, 여기서 제동이 걸려서 프리 빼는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가? 아니, 아직 시간이 일러 한 번 더 빠질 거 고려해야 돼. 빠졌죠? 그 다음 프리 빼는 시간으로 넘어갈 건가? 오케이, 넘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가 빠지려면 갔던 걸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양매도는 제자리 싸움이에요. 양매도는 프리를 빼는 포지션이죠. 프리를 빼는데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흔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만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프리를 빨리 빼기 위해서는 많이 흔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많이 흔들면 그냥 흔들기 아니라 돌아와주면서 흔들어야 돼요. 만기 당일이나 전날 정도는 그냥 직행 그냥 원웨이성으로 직행하면서 프리가 크게 빠질 수는 있지만 만기가 한참 남았을 때는 꽤 남았을 때는 왔다 갔다 진폭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컷. 자, 이거는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이었죠. 이거는 점점 바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양매도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방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약간 양방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콜옵션 중심의 양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많았고요. 오늘 생긴 약 3%에 가까운 큰 갭을 모두 커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엔 그걸 해냈어요. 이 갭을 커버하는 거를 10시 11분쯤에 10시 13분 전일 외국인 개인 위클리 옵션 상방 포지션 오전에 외국인은 콜매도로 상방을 철회합니다. 양매도를 만들었다 언급드렸죠. 자, 그 다음에 기사 좀 있었고 10시 21분에 오늘 갭을 모두 커버하고도 더 내려가서 전일 음봉의 몸통을 장악하며 끝난다면 고가에서 흑산병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 오늘 장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흑산병이 탄생했죠. 조금 약간 애매하게 탄생하긴 했어요. 올라서 끝났으니까. 어쨌든 전일보다 상승했으니까 조금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애매한 흑산병이 탄생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흑산병에 속한다. 이건 오후장 마지막에 그 572.5 위클리 풋옵션에 들어온 큰손 베팅한 큰손 트레이더 투자자의 모습을 같이 방송에서 살펴본 겁니다. 라이브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내해 드린 거고요. 현재 방송에서는 위클리 풋옵션에서 5에서 8억을 한 번에 찍고 들어온 큰손 게인을 호가창으로 함께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가창 틀어놨었고, 그 다음에 여기 차트 틀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요게는 이제 지수 차트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다 같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 시간대 후반부에 그거를 언급드렸던 거고요. 행사가별 수급 현황은 당연히 572.5에 주목을 했겠죠. 요게 큰손 중심의 매수, 이거 과연 어떻게 결제될 것인가, 결제 승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 이따가 다시 언급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시 14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 기존 매도 물량이 환매 중심으로 6천억대까지 올라왔었고요. 환매는 쇼커버링이 아닌 이상 밑으로 더 싸게 익절하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많이 안 땡겨요. 밑으로 이제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기해가지고 하면. 3시 27분은 오늘 10만원 전쟁이 벌어졌던 삼성전자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후반부 약세로 10만원을 이탈해서 마감할 위험에 처했고, 실제로 10만원 이탈해서 마감했죠. 고가에서 3운봉으로 흑산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31분에는 숏 결제를 위한 시장의 힘은 삼성전자를 동시호가에 500원을 눌러가면서 떨어뜨렸죠. 이렇게 파생반 내용을 좀 몇 개 잘라가지고 봤고요. 자, 5일 남은 시기. 같은 시기에 월물 옵션의 등합입니다. 등가는 567.5죠. 567.5 콜은 15.5로 끝났고 567.5 풋은 14.55로 끝났습니다. 11월물이 24.95로 전일 30.05 대비 그래도 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도 갈 길이 멀어요. 자, 비교해 보면은 5거래일 남았을 때 종가 기준 옵션의 등가의 양압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25면은 기존에 1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한 9포인트 정도? 그러면 거의 한 2.5배 정도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은 5일 동안에, 즉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다운이 돼야 돼요. 등가 양압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흔들고 잠잠해지고 흔들고 잠잠해지고를 반복하다가, 그럼에도 프리가 높다면 옵션 만기일 혹은 만기 전날에 아예 한쪽으로 쏟아내거나 폭등시키거나 폭락시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한쪽을 무너뜨려 버리고 한쪽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직은 그래도 5일 남았으니까 중간에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프리를 오늘처럼 낮출 기회들이 있죠. 하지만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아직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를 확장 적용해서 반복 수정하는 것, 618, 599자리, 요거는 11월 4일에 다 이탈했었죠. 585자리는 11월 3일에 돌파하고 11월 4일에 지지 후 이탈했는데 11월 6일에는 오늘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근처 야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564에서 565는 10월 27일에 돌파했는데 오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51, 534에서 36, 526, 520에서 22, 500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열어두고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좀 필요한 때 이제 다시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은 2시 3분과 3시 7분에 체크했는데 3시 7분 내용 보면, 일단 2시 3분에 체크한 거는 572.5를 포함해서 위쪽으로는 전일 개인들의 위클리 풋 매도가 남아있었고 570부터 아래로만 위클리 풋을 사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뭐 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572.5에 들어온 그 큰손 개인들의 역할로 마지막에는 그 결제는 됐어요. 572.5 정도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시 막파 마지막에 체크한 거 보면은 572.5 개인 큰손 대량 매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개인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 상태였죠. 보시면 위쪽으로는 개인 단독 매수 575콜, 그 다음 위에도 개인 매수 있었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콜이 더 많았고, 풋은 본격적인 가장 관심받던 싸움이 여기였죠. 572.5 위클리 풋 큰손 중심의 매수와 기타 법인이 어제 들어왔던 거 풋 보유가에서 3.80에서 진입해서 4.12로 결제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약 24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51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75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기타 법인은 5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722만 주 대량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3%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7,741억 원 매수를 했고요. 환매수 중심이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월 만기 이후 약 6.7조 원 이상 매도, 야간을 포함하면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사이즈업이라는 것은 작년에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는 한 6조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시장이 많이 커졌죠. 그렇게 하는 10조에서 13조 원까지도 부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같은 계약수를 잡더라도 워낙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올라오죠. 유동성도 많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8,023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1조 2,543억 원으로 최근에 프로그램은 고가 매도에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47.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146억 매수했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 계속 상승세로 유지되고 있는 것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1410원 지지받고 올라왔죠. 위로 1440 저항받았다가 뚫었죠. 상단은 1470에서 80이고 상단 1480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0.77% 하락한 40.20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빗각 추세,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빗각 추세대에 걸쳐가지고 40.22로 마감했고요. 자, 여기가 작년 8월, 여기가 올해 4월 변동성 컸던 때죠. 이제 올해 11월 해가지고 고변동성 10월 11월 10월은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던 때, 즉 공포지수예요. 공포지수가 올라갔던 때 너무 많이 올라서 공포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는 꺾이는 과정에서 올라왔죠.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시장은 남은 5거래일 동안 위아래 5.67%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거는 11월 만기까지. 이를 현재 코스피 200 종가인 568.38에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하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상단 601선과 하단 536선이 됩니다. 현재 변동성 지수를 고려해서 남은 5거래일간의 변동성 밴드를 본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상방 밴드는 601선. 자, 601만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536선. 이거는 매일마다 수정되죠. 당연히 매일마다 거래일 수도 낮아지고 변동성 지수도 바뀌니까. 그래서 남은 5거래일 동안에 요 안에서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옵션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튀어버리면 더 많이 변동성이 생기겠죠.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30일은 22거래일 정도로 계산합니다. 11.87%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이제 앞으로 30일로 이제 확대를 하면 위로는 코스피가 635.8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죠. 30일 정도 635.85. 그 다음에 아래로는 50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변동성 밴드로 현재 설정하고 있는 V코스피 지수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이렇게 밴드가 설정이 돼 버립니다.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향후에 떨어지면 진정되면서 변동성 밴드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죠. 올라가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에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풀이도 같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